안녕하세요. 한국전기 오유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력계통 이제 두 번째 시간 경제적인 송전전압 스틸식과 전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할 테니까 개념적인 부분을 조금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요번 파트 내용은 그냥 스틸식에 대한 요 식과 그 다음에 전압에 대한 규정값 그냥 요거만 외워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이다 라는 거를 좀 이제 설명을 좀 할 테니까 한번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전소가 이제 있고요. 변전소에서 하는 역할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모든 전력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고 전압을 변성을 하고 나눠주는 역할을 하죠. 자, 얘는 쭉 이제 나눠서 이제 갈 건데, 요렇게 하나만 그리겠습니다. 수용가로 이제 전기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수용가에는 굉장히 많은 집들이 이제 있겠죠. 자, 실제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은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만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요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100가구가 있다라고 할게요. 100가구가 있는데 한 가구에 전기를 일씩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일씩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0가구고 전기를 일씩 받으니까 변전소에서 여기 수용가에다가는 얼마를 보내주면 되냐면 100을 보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일씩 받아서 100이 되는 거죠. 근데 분명히 변전소에서는 100을 보내줬는데 여기 수용가에 온 전기를 받더니 90밖에 안 오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간에 지금 손실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얼만큼이요? 10만큼 지금 발생을 한 거예요. 자, 특별한 사고가 일어나지도 않았고 분명히 이 100가구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100을 보냈는데 여기는 90밖에 안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왜 10만큼 손실이 발생이 됐을까? 사고가 나지도 않았는데.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는 이 10이라고 하는 값에는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손실이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봤더니 뭐 때문인지 그러느냐? 저항 때문에 그렇더라라는 얘기죠. 저항 때문에. 자, 저항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R, L, C가 있죠. 이 중에서 L과 C 같은 경우는 한 단어로 하면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리액턴스라고 부르죠. 리액턴스.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L은 늦어요. C는 빨라요. 지금 예를 들어 이 X의 값이 5라고 한번 해보자. 뭐 마이너스 5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R에 의한 손실은 얼만큼 났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5만큼 났다는 얘기죠. 이 두 개 합치면 10이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L이라고 하는 놈과 C라는 놈을 합쳤을 때 마이너스 5라고 했는데, 자, L은 늦게 가는 게 나는 거,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전류를 늦게 보내는 거고, C는 반대로 빨리 가는 거죠. 그러면 늦으면 빨리 가게 하고 빠르면 늦게 가게 하면 돼요. 이거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조상기라고 부를 겁니다. 자, 쉽게 한번 가볼게요. 마이너스 5만큼 났죠? 그러면 이 조상기라고 하는 놈이 플러스 5를 갖다가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0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90이었는데 요렇게 보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95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5가구가 아직 전기를 못 받은 거죠. 이 5가구는 요 놈 때문에 나타난 손실 때문에 못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 놈도 처리를 해줘야 돼요. 자, L과 C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늦으면 빨리 가게 하고 빠르면 늦게 가게 하는 거. 이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조상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전력공학 6장 송전 특성에서 이 조상기 특성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겁니다. 마이너스 5만큼을 갖다가 지금 손실이 나서 5가구가 전기를 못 받았어요. 근데 R은 조정할 수 있느냐? 조정할 수가 없죠. 전선을 이제 요 R에 대한 5만큼을 갖다가 조정을 해주려면 전선을 잘라버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선을 자를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만약 여기서 요 5만큼을 손실이 났다라고 한다면 애초에 공급을 할 때 100이 아니라 105로 보내면 5만큼 어쩔 수 없이 무조건적으로 손실이 나고 여기는 100이 되겠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을 보내줘야 가장 경제적으로 보낼 수가 있겠는가? 이게 경제적인 송전전압입니다. 그리고 이걸 얘기한 사람이 스틸이라는 사람인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예를 들어 여기서 104를 보내면 104를 보내면 여기 얼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99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만약에 여기를 106으로 보내면 얼마 떨어져요? 101이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 1만큼 모자른 거고 1만큼 과하게 했으니까 필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얼마만큼을 보내줘야 가장 경제적으로 되겠느냐? 이게 요번 시간에 배우는 스틸식입니다. 스틸이라는 사람인지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 식은 좀 외우셔야 됩니다. 전압 E는 5.5 루트 0.6L 플러스 100분의 P. 단위는 킬로볼트. 요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L은 뭐냐? 송전거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본 단위는 킬로미터. P는 전력이에요. 유효전력. 전력 단위는 킬로와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끔 가다가 여기가 메가와트로 주어지거든요. 가끔 가다가 킬로는 10의 3승이고 메가는 10의 6승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메가와트 이렇게 되어 있으면 킬로와트로 바꿔줘야 되니까 얼마란 얘기예요? 뒤에다가 0 3개만 더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킬로볼트, 킬로미터, 킬로와트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그래서 요 식을 경제적인 송전전압 스틸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자, 그 다음 두 번째 전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전압. 자, 우리 전기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직류로 보내는 방식이 있고 이거는 우리를 DC라고 부르죠. DC. 그리고 또 하나는 교류로 보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AC라고 부르죠. 그리고 전압의 크기에 따라 세 가지로 구별을 하는데 저압, 고압, 특고압으로 부르고요. 자, 먼저 저압입니다. 저압 직류는 21년도 KC 규정부터 이제 바뀐 걸로 기준을 해서 1500V 이하. 교류는 1000V 이하. 라고 하고요. 특고압은 7000V 초과라고 합니다. 7000V 초과. 그러면 요 사이가 고압이 되겠죠. 그래서 전압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아셔야 되는 내용은 요 내용. 그리고 전압의 크기에 따라서 나뉜다라는 거. 보통 이제 얘는 법규 쪽 문제에서 조금 더 잘 나오는 거죠. 법규 쪽에서. 그래서 요렇게 된다라는 거면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공칭전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전 시간 1편 전력계통에서 제가 이제 공칭전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전압. 이거는 이제 공칭전압이라고 하죠. 정확하게는 전부하 상태에서 수전단을 기준으로 한 받아서 쓰는 거 기준이기 때문에 수전단을 기준으로 한 상전압 또는 선간전압을 공칭전압이라고 한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뭘 더 많이 썼어요? 선간전압이 더 많았죠. 대표적으로 송전솔로는 6615434575, 배전솔로는 뭐 22900 아니면 뭐 380V 이런 게 대표적인 선간전압이죠. 그래서 선간전압이 더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할 때는 그 전솔로를 대표하는 선간전압이다. 정확하게는 상전압 또는 선간전압.
근데 성간전압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전솔로를 대표하는 성간전압이다.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요거까지 좀 하나 더 추가적으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로가 이제 요렇게 이제 저는 한 가닥만 그렸습니다. 보통 여기를 1차 측, 여기를 2차 측이라고 이제 부르고, 보통 이제 변압기가 있으면 여기를 기준으로 1차, 2차, 요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 다음 여기를 일반적으로 사용전압, 여기를 대지전압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단어를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1차 측을 고압측이라고 부르고요. 2차 측을 저압측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말하는 고압과 저압은 얘가 아니고 높을 고, 낮을 저,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서 왼쪽을 1차 고압측, 2차 저압측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요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1차, 2차 이거는 맞는데 지금 보시면 여긴 220V고 여기가 380V죠. 그럼 요걸로 따지면 여긴 저압이고 여긴 고압이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가 220에다가 곱하기 루트 3을 하게 되면 380V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될 때는 앞에는 상전압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뒤에는 선간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참고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경제적인 송전전압 스테이식화 전압에 대해서 좀 한번 다뤄봤고요. 요거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다음 식은 무엇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 식이냐라고 이제 했는데 요거 스테이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송전전압, 송전전압이라고 얘기하는 1번 되겠습니다. 자, 2번. 송전거리가 50km, 송전전력이 5000kW일 때 송전 간의 전압은 대략 몇 kW가 적당하냐? 자, 스테이식 얘기하는 계산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스테이식 전압 E는 5.5 루트 0.6L 플러스 100분의 P 이렇게 될 것이고 숫자 들어가면 5.5 루트 0.6 곱하기 거리가 50km 플러스 100분의 지금 전력의 값은 50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산기 누르시면 50 나옵니다. 자, 3번. 자, 삼상 송전선로에서 공칭전압이란이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공칭전압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전압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전선로를 대표하는 성간전압 3번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잠깐 만약에 여기 3번에 잘못된 내용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답이 어떻게 돼요? 4번이 되는 거죠. 상전압 또는 성간전압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4번.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송전전압에 해당되는 거. 자, 송전에 해당하는 전압이 4가지가 있었죠. 66, 154, 345, 765. 우리나라 개통 최고 전압 765. 자, 그 중에서 지금 보기 보니까 345 찾아라. 이 얘기가 되겠고, 참고로 배전선로 전압의 가장 대표적인 건 얼마라고 그랬어요? 229이라고 그랬죠. 22.9kV. 뭐 요 아래로는 뭐 6600, 3300, 380, 뭐 440, 뭐 등등등등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229 이렇게 되는 거죠. 배전선로는. 자, 그 다음 5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공칭전압에서 220 슬러시 380의 의미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보통 왼쪽을 1차 측, 오른쪽을 2차 측, 그리고 왼쪽을 고압측, 오른쪽을 저압측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요 전압이 요 전압보다 더 크죠. 그러면 이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요 놈은 상전압을 의미하는 거고 요 놈은 선간전압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그랬죠. 220에다가 루트 3을 곱하면 380 정도가 나오니까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문제 몇 개 한번 이제 풀어봤고, 전압과 스테이식 같은 경우는 뭐 실기 시험에도 이제 간간히 출제가 되니까 참고로 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